이 세 대학교에 그 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였죠? 처음 면접 왔을 때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중 최대 입시 컨설팅의 면접 수석 컨설턴트 주장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더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민중 최대 입시 컨설팅에서 정시 컨설턴트와 그리고 면접 수석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거냐, 정시 면접에 대해서 사실 최대 입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실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기에 밀려서 지금 면접을 준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도대체 우리 정시 최대 입시의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성경쌤께서 연세대랑 서울대 한번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연세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연세대학교는 수능 반영률이 85%입니다. 그리고 실기 반영률이 10%죠. 자, 마지막 5%는 바로 면접이에요. 근데 이 면접 같은 경우는 5%라고 또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반영률이 80%입니다. 그리고 실기 반영률이 20%인데 그럼 면접이 어느 정도 반영되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가산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꼭 챙기고 가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종쌤이 한번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한체대 특채 같은 경우는요, 10% 반영됩니다. 면접이 무려. 이건 사실은 학종과 뭐 다른 정시 면접에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큰 점수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특수교직, 체육교직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교육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불합격시킬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세 학교 모두 면접이 꽤나 중요합니다. 서울대 체교 사실 가산점이지만 무시할 게 못 되잖아요. 그렇죠. 가산점을 안 받고 들어간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요. 면접 잘하는 친구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대학교에 그 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였죠? 체육교육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 학교 모두 체육교육이라는 특징이 있는 만큼요, 그 공통점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시 면접도 면접인데 이제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부터 학종 조기 발표 나올 겁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1차 뭐 합격을 했던 불합격을 했던 이제 정시에 좀 돌입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우리 학종 면접도 사실 지금 이미 합격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면접을 잘 보고 난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쉽게 합격을 했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정말 한 달 좀 넘게 걸렸죠. 어떤 친구는 2달까지 준비를 하면서요. 이 학교 안 될 것 같은데 소신 지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합격을 받아낸 친구는 지금 마음 편안하게 정시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에 또 심지어 상명대 같은 경우는 최종 발표가 일찍 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또 서류형으로 발표가 일찍 났기 때문에 합격을 기다려놓고 이제 뭐 정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학종 면접 얘기를 도대체 왜 꺼내냐? 사실 정시 면접과 학종 면접은 사실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 면접에서 좀 정말 난 이런 친구도 붙을 줄 몰랐다 했던 친구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저희가 면접을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 우리 말은 잘하는데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나름 기대를 했죠. 말은 잘하는데 뭐 답변 안 돼 있으면 저희도 걱정이 되니까요. 근데 만나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간단한 자기소개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있을 때, 부모님하고 있을 때 말은 잘하는데 면접 상황에서는 얼어가지고 잘 말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좀 울먹이는 경우로 시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 친구는 분명 합격을 할 거예요. 왜냐면요, 면접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밝게 얘기하면서 너무 잘 봤다. 교수님들 평가들도 이 친구 말 되게 잘하네? 이렇게까지 얘기 듣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준비 기간이 탄탄한 것도 있지만 아이에 대한 특성을 잘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자주 이제 학부모님들 전화 받다 보면 선생님 3회 안에 돼요? 우리 아이 말 정말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실기도 지금 준비하는데 부담스러운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사실 새로운 기회예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본인이 면접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벌써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정시 면접 한번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종쌤, 궁금한 게 있어요. 학종 면접하고 정시 면접하고 닮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학생부 종합 면접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생기부가 들어가죠. 네, 생기부가 기반이 돼서 들어가는 면접인데요. 근데 우리 성경쌤 아시잖아요. 생기부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생기부인 척하면서 기본 질문을 내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학종과 정시가 면접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특히나 또 체육이라고 하는 체육대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학종 면접과 정시 면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시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기출과 그리고 교육적 소양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대학교들은 모두 체육교육이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대학교들은 그 학과 특성에 맞게 저희가 면접 준비를 하는데 체육교육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다소 어려워요. 기본적인 질문에 추가로 조금 더 전문적인, 전공적인 질문이 오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생각을 못 해봤던 거에 대한 당황함이 좀 크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주 요새 하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 면접은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 표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부터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면접은 뭐가 중요할까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교육과적인 면 말고도 산업과학적인 면도 들어가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흔히 면접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는요, 태도입니다, 태도. 네, 맞아요. 네. 특히나 장종쌤이 면접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강조한 게 하나 있죠. 제발 밝게 웃으면서 들어가라. 교수님이 너희를 노려보더라도, 그쵸? 네. 우리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종종 면접관이라든지 교수님하고 얘기할 자리가 있으면 물어봅니다. 학생들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보냐라고 하면요. 면접관들은 사실상 수많은 학생들을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점부터 평가가 되고요. 앉자마자 첫 마디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면접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연세대학교가 그 부분을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면접 합격 사례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 가산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성경쌤께서 말을 잘 해주셨는데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심지어 한 친구가 가산점을 받아서 4명 제치고 턱걸이로 합격했습니다. 4명 제치고. 가산점을 놓치는 순간 이건 제가 봤을 때 뒤에 있는 친구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성경쌤이 담당했던 학생 중에 제가 또 유난히 기억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되게 좀 위험했었잖아요. 말을 할 때 있어서. 그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 조금 아는 척을 많이 한다고 하나? 가가지고 나를 뽐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필하는 자리는 맞는데요. 그게 TPO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면접 장소 같은 경우는요. 정말 면접관들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적 이념이라든지 체육교육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 친구는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좀 마저 하면요. 그 가산점을 합격했던 친구 처음 면접 왔을 때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너 알잖아 너. 그치? 왜냐면 이 친구는 정말 오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특히나 또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자기만의 소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면접에서는 소신 조금만 내려놓고 답변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학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대학교는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학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대학교는 바로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입니다. 네.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단체 면접이에요.
단체 면접으로 들어가서 우리 5명이 쪼르르륵 들어가가지고 제발 첫 번째에 걸리지 마라 이러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체대 같은 경우는 간단한 팁을 주자면 교육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그 팁을 오픈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네, 교육적인 이슈가 꼭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기면 좋겠고요. 작년에 합격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수시 면접 갔다 온 친구들의 좀 사례를 보자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특수체육 관련해서 본인이 조금 알아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수체육 교육과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교수님들이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사실 체육교육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교수님들 눈밖에 나는 순간 사실 이거는 뭐 떨어졌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체육교육과 특수체육에 대한 차이점부터 해서 특수체육에 대한 좀 구체적인 준비를 잘 하셔야만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말을 잘하느냐 아니면 태도가 좋으냐 착하냐 뭐 이런 걸로 기준으로 사실 면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딱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면접 잘 볼까요? 아니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면접 잘 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면접을 잘 보려면 일단 첫 번째 태도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 역시도 잘 해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다뤘었던 세 학교 모두 공통점이 있는 건 바로 교육과인데요. 교육 면접들은 결국엔 교육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인성, 태도를 평가를 합니다. 솔직히 작년 표본 제가 아까 -6 또 언급했지만 -9도 있었어요. 한 명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본 점수에서 많이 까인 친구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6점을 당했고 -9점을 당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은 나름 본인의 소신대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생 참여형 수업을 좀 지향하십니까? 아니면 학생이 참여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교사가 그래도 진도는 좀 나가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십니까? 했을 때 어때요? 그 친구는 반대로 갔던 거야. 네. 그 친구는요, 안 따라온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또 지시하고 막 이런 스타일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교직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오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답을 뱉는 순간 -4점, 5점, 9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교직 면접은 되게 중요한 교육적 소양이니까요. 그런 기본 교육까지 우리 함께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가지고 얼굴만 보더라도 첫 마디만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듣는데 누군지 벌써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거는 높아심에 뭐 걱정하는 마음에 드는 건데 가족들하고 준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학원 원장님이 준비해 준다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전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체육교육과 나왔고 결국에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면접과 정시 이런 쪽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약에 핸드볼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요, 면접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영상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셔서 끝까지 영상 보셨는데 꿀팁 하나씩만 좀 공개하도록 할까요? 제가 엄청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리학에는 초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면접에서 학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는 바로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은 들어오면서부터 평가가 시작되고 앉아서 첫 마디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아이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초만큼은 준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들어와서 웃으면서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잘한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고 시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너무 뻔하지만요, 앞에서 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발 웃어요. 제발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영상 찍어서 본인 모습 한번 봐보세요. 내가 웃고 있는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찍었을 때 본인의 모습을 보면 보일 겁니다.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웃는다면 실제로 가서도 웃으실 거예요. 그러면 장종쌤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한번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면접관이라고 하고요. 우리 장종쌤은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똑같이 머뭇거렸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체육교육과를 이제 지원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운동 어떤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학생을 진짜 보고 있는 줄 알아서. 자, 우리 학생 체육교육과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에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요. 네, 교수님. 제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데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끼셨을 거예요. 네.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표정이 굳어있으면 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면접 상황에서 절거나 버벅거리거나 말실수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감점이 되느냐 혹은 위트 있게 넘어가느냐는 정말 큰 차이점이 될 겁니다. 웃음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확 느꼈습니다. 네. 바로 앞에서도 느끼셨으니까 우리 저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방금 웃음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보니까 좀 느낀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면접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기본적인 태도였잖아요. 자, 저는 기본적인 질문, 기본적인 답변만큼은 꼭 준비를 하셔라 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간단한 자기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는지 정도는 본인이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요. 마지막 할 말을 물어본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처음 나를 드러내는 자기소개와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말을 정리하면서 할 말까지 준비는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그거 자체도 어렵다.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지막 끝맺음을 면접 끝나면서 뭐라고 끝내면서 어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명료하고 명쾌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말을 누군가 앞에서 잘한다라는 거, 면접 상황 가가지고 잘한다라는 건 떨릴 거예요. 긴장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고 맞는 거예요. 하지만 면접이란 그 자리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분명하게 차분하게 잘 준비를 한다면 누구보다 멋지게 면접관들 앞에서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실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실기 아니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면접할 생각도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딱 한 달도 안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는요, 조금씩 말을 해보시고요. 조금씩 스스로의 모습을 좀 보시면 우리 결국에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혼자 준비하시기 힘드시다면 여러분들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면접 맡기셔서 열심히 한번 같이 준비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안녕.